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가상 컴퓨터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가상 컴퓨터는 이번 스프링 릴리즈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또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알고 계셨던 윈도우즈 애저가 파스에 많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윈도우즈 애저 가상 머신은 이아스 플랫폼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닫힌 클라우드에서 열린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제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윈도우즈 애저 가상 컴퓨터는 크게 5가지의 특징을 제공합니다. 이아스를 사용하는 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고 사용하셨던 라이노 비즈니스,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은 물론 CRM, CMS, ERP, BI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앱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파일 서버나 DB, 아이덴티티, 형상 관리 등의 기능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개발과 테스트, 준비 단계 환경을 구축하는데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환경에 대해서 쉽게 구축하고 해지하는 것이 매우 용이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를 상호 간에 연결해주는 복합적인 애플리케이션들도 지원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적이 있었던 가상 컴퓨터 역할과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머신 가상 컴퓨터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VM 역할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의 역할입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포함되는 롤이기 때문에 영속성은 있습니다만 그 역할 자체, 인스턴스 자체가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리셋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자 혹은 다른 유형의 안정성상의 큰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가상 컴퓨터의 경우에는 영구적이면서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서버 호스팅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즉 추가 저장소를 쉽게 할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혹은 언제든지 원하는 사양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배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VM롤의 경우에는 서비스 밖에서 가상 하드디스크를 이미지로 제작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롤과 함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요. 가상 컴퓨터는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서 직접 들어와서 생성을 하거나 OS를 선택하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기존과 같이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의 경우 VM 역할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템플릿 내에서 서비스 모델에 의해서 사전에 구성된 설정만 반영할 수가 있고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 컴퓨터의 경우에는 파워쉘이나 기타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배시쉘에 의해서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용 방법으로 VM 역할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인 웹롤과 워커롤로는 커버가 안 되는 다소 복잡한 요구사항의 머신 이미지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가상 컴퓨터는 상태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서버, 싱글 스테이트 서버에 대해서 매우 최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2년 7월 현재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08 R2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했던 이미지들이 현재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요. SQL 서버 2012 평가 버전을 포함하는 윈도우즈 서버 2008 R2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2012 출시 후보 버전들이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고요. 물론 리눅스 버전도 제공을 합니다. 오픈수세, CentOS 우분투, 그리고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모두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수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경우에는 .NET 프레임워크에 대응이 되는 모노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기반의 .NET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면 수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용해서 .NET을 리눅스에서 실행해 보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포털에 의해서 처음에 접속해서 클릭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스크립트나 REST API를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종류와 서버의 사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윈도우즈 서버와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만 5가지의 종류 중에 하나의 인스턴스 사이즈를 고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블럽 저장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블럽 저장소가 맞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가상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서버와 클라우드 저장소 사이에 캐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OS와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VM이 준비가 되면 새 디스크로 곧바로 부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올릴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와 작업 환경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나 혹은 피지컬 투 버추얼로 가상화로 전환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기존 서버 혹은 가상 서버에서 VHD 파일을 얻어오신 다음에 이 VHD 파일을 CS 업로드라고 하는 별도의 툴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상 하드디스크의 사이즈가 고정 크기여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운영체제의 상태는 시스프랩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로 일반화를 시켜놓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프로비저닝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블럽 저장소의 사용의 이미지는 다시 디스크 이미지 생성 절차를 거쳐서 포털이나 스크립트 API 등을 통해서 VM을 만들고 그 VM의 부팅 매개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 가상 서버를 클라우드로 쉽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의 이미지를 만드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한번 블록 저장소상의 VHD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상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가상 컴퓨터의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변경을 하기 전에, 즉 이미지로 뜨기 전에 VHD 파일에 실제 가상 컴퓨터 자체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업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VHD 안에 들어있는 OS를 일반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이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VM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로 캡처를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미지가 블럽 저장소로 보관이 되고 이것을 다음번 인스턴스 증설 때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관을 할 때 이 이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자체가 이동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유추해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상 컴퓨터나 혹은 실제 컴퓨터를 P2V로 VHD 파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업로드해서 바로 인스턴스로 프로비저닝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스턴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클라우드상의 이미지를 다시 기존 데이터 센터로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양쪽의 이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와 이미지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OS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새 가상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운영체제 이미지를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거의 공장 초기화 상태의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준비 도구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일반화된 상태여야 하고 또 읽기 전용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지로는 디스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생성하거나 캡처로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의 경우에는 가상 컴퓨터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가상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는 도중 또는 기존 VHD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영체제와 데이터 디스크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중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운영체제 디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읽기와 쓰기 기능을 기본 캐시 정책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와 VM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캐시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OS 디스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한 번에 127기가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의 경우에는 캐시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즉, 스토리지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조건부로 읽기나 혹은 읽기와 쓰기 모두의 캐시 설정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는 디스크 하나에 최대 1TB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미지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VM에다가 연결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C 드라이브는 운영체제로, D 드라이브는 임시 디스크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추가하시게 되는 추가 디스크들은 모두 E 드라이브 이후부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영구적인 디스크의 안정성에 대해서, 즉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디스크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상 컴퓨터는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에 있는 VHD 파일을 이용해서 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 자체에는 이미지가 단벌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벌 혹은 3벌 이상의 리던던시를 기본 확보를 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의 지오 리플리케이션, 지역 간 데이터 센터 복제를 이용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 백업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해서 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상 컴퓨터가 곧바로 해당 디스크를 연결해서 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재복구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가상 컴퓨터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이미 다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봐두셔야 될 것은 기본 제공 데이터 디스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스몰은 하나의 디스크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몰이나 미디엄, 라지, 익스트라 라지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스크는 최대 1TB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디스크가 점유하는 공간만큼 스토리지 요금이 과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캐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명령어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파워쉘의 set azure os 디스크 혹은 set azure data 디스크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시 설정을 어떻게 변경하는가에 따라서 VM의 성능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상 컴퓨터를 관리하거나 자동화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던 걸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액티브 디렉터리 그룹 정책은 물론이고 WinRM이나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 혹은 REST API를 이용한 여러분만의 외부 솔루션 개발 혹은 파워쉘 플러그인이나 타 플랫폼에 대해서 Node.js 기반의 여러 가지 명령어 툴을 제공하고 또 이후에 윈도우즈 애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상 컴퓨터 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아스 플랫폼의 대응을 위해서 두 가지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즉 윈도우즈나 비윈도우즈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거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윈도우즈 컴퓨터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가상 컴퓨터를 배포하자마자 곧바로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 디스크나 방화벽 설정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가상 네트워크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 대한 자동화도 역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이아스 플랫폼의 이점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age.windowsazure.com으로 이동하셔서 관리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 가상 컴퓨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create virtual machine에 quick create 혹은 from gallery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 인스턴스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SQL 서버 인스턴스 혹은 윈도우즈 서버 2008 R2, 2012 그리고 그 외 리눅스 기반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My Image 라이브러리로 이동해서 곧바로 사용하려는 패턴의 OS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프로비저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SQL 서버를 포함한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 컴퓨터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장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 패스워드를 지정하고요. 인스턴스의 크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익스트라 스몰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개발 용도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능에 많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것은 스몰 인스턴스로 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가상 컴퓨터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만 기존의 가상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미 있는 경우에 또 다른 가상 컴퓨터를 같은 네트워크에 참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상 컴퓨터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다른 가상 컴퓨터 인스턴스를 추가함으로써 확충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독립적인 DNS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디스크를 보관하려는 스토리지는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그 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피니티 그룹과 결제를 담당한 서브스크립션을 하나 고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성 세트의 경우에는 가상 컴퓨터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 다른 가상 컴퓨터로 포워딩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 센터 간 이관을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집합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기본값인 논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머신 탭으로 이동해서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격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시면 방금 제가 마법사를 통해서 설정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가상 컴퓨터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웹 역할과 작업자 역할 혹은 VM 역할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일종의 서비스 집합이라고 하였는데요. 역할들이 있고 역할 밑에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하나 이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상 컴퓨터이고 가상 컴퓨터가 또 하나의 인스턴스인 1대1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가상 컴퓨터를 기존 네트워크에 추가하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하였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의 개별적인 가상 컴퓨터 역할을 포함하는 인스턴스를 따로따로 추가하고 이것을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묶은 것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윈도우즈 애저 가상 머신을 해지를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 컴퓨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 컴퓨터와 네트워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상 컴퓨터는 DNS를 내부적으로 모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윈도우즈 애저가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기본 제공 DNS를 할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일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는 VM의 이름만으로 가지고서 쉽게 다른 컴퓨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름들은 DNS 서비스 내에서 각각 명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간 연결이 매우 쉽습니다. 혹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DNS 서버를 여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DNS 서버를 활용하시거나 이때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머신의 듀러블 VM 기능을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DNS 서버 같이 공용 DNS 서비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개별 컴퓨터를 하나의 DNS 주체로 인식을 시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과는 다르게 윈도우즈 애저에서도 이제 UDP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모두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UDP에 대한 로드 밸런싱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 포워딩 기능이 좀 더 쓰기 쉽도록 바뀌었고 인스턴스 사이에는 UDP뿐만이 아니라 ICMP 패킷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적 포트 범위 설정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스의 경우에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웹 기반으로 혹은 TCP 기반으로 패킷을 날려서 가상 컴퓨터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해서 실제로 유효한 로드 밸런서 멤버로 이제 가상 컴퓨터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끝점에 대해서 포트 포워딩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로드 밸런서 혹은 IP 주소 앞으로 들어오는 특정 포트 번호에 대해서 다른 포트 번호로 연결하도록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TCP, UDP 모두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포트 포워딩을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그리고 로드 밸런싱까지 포함해서 자유롭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의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을 넘어서서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들을 어떠한 컴퓨터에 대해서 포워딩을 해줄 것인지 역시 TCP와 UDP 중에 결정해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확인을 기초로 해서 어디로 로드 밸런서를 실제로 돌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HTTP와 TCP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해서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웹의 경우에는 헬스체크 ASPX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웹 서비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HTTP 200 응답이 돌아오는 경우에 곧바로 로드 밸런싱을 걸어서 포트 포워딩을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여러분이 가상 컴퓨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애저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과 마찬가지로 SLA를 계약합니다. 즉 서비스 수준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인스턴스에 대한 단일 서비스의 SLA 보장 시간으로는 보장 퍼센테이지로는 99.95%를 보장하는 것이고 연간 누적 4.38시간 정도의 중단 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99.9% 보장하는 것이고요. 연간 누적 8.75시간 정도의 중단 시간만 허용을 한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장애, 즉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 장애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체에 장애나 정전 혹은 네트워크 단선이 발생한 경우 혹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등 불가피하게 긴급 OS 업데이트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예정된 정기 점검 등을 포함을 하는데요. 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은 실제로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보증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검증되지 않은 혹은 제3자의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VM에 대한 개별적인 업데이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기타 계약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역시 보증되지 않습니다. 윈도우즈 애저가 어떤 식으로 장애나 업데이트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 도메인, 홀트 도메인이라는 것과 업데이트 도메인이 있습니다. 장애 도메인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와 같습니다. 윈도우즈 애저에서는 최소 2개의 인스턴스를 동시에 프로비저닝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서버 한 대가 A라는 렉에 있고 또 다른 서버가 B라는 렉에 있을 경우에 A 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B 렉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VM롤의 그러니까 가상머신의 경우에는 이것을 2대의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관리자가 직접 결정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도메인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수행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단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고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서비스당 5개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당 최대 2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기본값은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업데이트 도메인을 클라우드 서비스당 5개씩 할당을 합니다. 장애 도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렉이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을 하나의 장애 도메인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 도메인 내에는 업데이트 도메인이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 컴퓨터의 가용성 집합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어베일러빌리티 셋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장애 도메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가용성 집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도메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렉에 들어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업데이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컴퓨터 자체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상 컴퓨터를 호스팅하는 호스트 컴퓨터에 대한 업데이트 도메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동시에 가용성 집합 내에 2개의 가상 컴퓨터를 배치를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쪽으로 포워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SLA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SQL 서버에 대해서는 99.9%의 가용성을 SLA 계약을 그리고 가용성 집합 내에 들어있는 2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미러링을 했다면 99.95%의 SLA를 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용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SQL 서버 머신들끼리는 SQL 어베일러빌리티 셋을 만드시고 IIS끼리 어베일러빌리티 셋을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로 연결을 하도록 만들어 둔다면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들어왔을 때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상태를 보고 결정해서 포워딩을 하고 그리고 양쪽을 미러링을 걸어 놓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아스 플랫폼과 함께 파스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데 적합하고 파스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성능 대비 비용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아스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스에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파스는 빠르게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아스와 파스를 병행한다면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앱을 가상 IP로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연결 끝점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 사이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가상 네트워킹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액티브 디렉터리나 디컨과 같이 복잡한 서비스들을 아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를 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윈도우즈 애저 가상 네트워크이고요. 가상 네트워크나 혹은 연결 방법에 따라서 구현 전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개별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가상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상 컴퓨터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컬 개발과 테스트의 수행이 훨씬 쉬워집니다. 즉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커플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잡함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보안성에서는 잘못된 관리를 할 경우에 다소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관리와 배포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경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가상 컴퓨터 간의 연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 속도도 매우 빠르고 복잡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그러나 가상 네트워크의 관리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DNS로, 즉 윈도우즈 애저 DNS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연결을 이어주진 않습니다. 즉 A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B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서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윈도우즈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만 상대방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이와 같은 5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즉 상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기존의 트래디셔널 서버 애플리케이션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저장소 관리가 손쉬울 뿐만이 아니라 가용성을 이제 생각해서 더 많은 기능들 혹은 더 복잡한 기능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파스와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성능이 매우 탁월한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윈도우즈 애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이아스 플랫폼의 강점입니다.